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나이 들어도 다 좋은데 머리가 예전 같지 않아서 문제라고요. 이름이 잘 안 떠오르고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하고 심지어는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72 된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4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이 오셨지만 가장 안타까운 건 치매 진단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에요. 미리 조금만 관리했더라면 충분히 늦출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참 큽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진료하고 관리해온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면 평생 치매 걱정 없이 두뇌를 젊게 유지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70세 최영수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마을회관에서 장기도 두고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며 지내셨지만 몇 년 전부터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부탁한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아내가 화를 내며 왜 심부름을 안 했냐고 하더랍니다. 본인은 분명 다녀왔다고 생각했는데 보니 심부름을 가던 길에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다 보니 아예 잊어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자 불안해진 어르신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 초기 단계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생활 습관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권한 건 매일 규칙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에 보지 않았던 간단한 악기를 배우게 했고 영어 단어를 하루에 3개씩 외우게 했습니다. 또 운동은 단순 걷기 대신 코스가 매일 바뀌는 산책을 추천했습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해마와 전두엽이 활성화되는데 이게 기억력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 새로운 정보를 학습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5년 후 치매 발병률이 40% 낮았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지만 2달쯤 지나니 본인도 머리가 맑아진 걸 느끼셨고 6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기억력 저하 속도가 거의 멈춰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9세 김순자 여사입니다. 이분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시다 보니 우울감이 심했고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 앉아 보내셨는데 어느 날 장을 보러 갔다가 집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아 한참을 서 계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이웃이 도와줬지만 이 일을 계기로 두려움이 생겨 병원을 찾으셨죠. 저는 김 여사에게 가장 먼저 사회적 교류를 늘리는 것을 권했습니다. 외로움은 치매의 강력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60%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합창단에 참여하게 했고 주 3회 이상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노래 부르는 게 부끄럽다고 하셨지만 점점 활기가 돌았고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김 여사는 기억력뿐만 아니라 표정과 말투까지 젊어졌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72세 박철민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사업을 정리한 후 갑자기 여유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걸 거의 스마트폰 게임으로 채우셨습니다. 하루에 56시간씩 게임을 하다 보니 식사 시간도 놓치는 경우가 많았고 수면 패턴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결국 집중력이 떨어지고 단어가 잘 안 떠오르는 증상이 나타났죠. 저는 게임 시간을 하루 1시간 이내로 줄이고 대신 아침마다 40분씩 빠르게 걷는 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기 전에는 반드시 종이책을 읽게 했습니다. 뇌는 단순 자극보다 다양한 자극을 받을 때 더 활성화되는데 운동은 뇌혈류를 개선하고 독서는 언어 능력과 기억력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미국 신경학회 자료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38% 낮았습니다. 박 어르신은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3개월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졌고 대화 중 단어가 막히는 일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사례에서 보듯 치매 예방은 거창한 치료보다 생활습관 관리가 핵심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정리한 두뇌를 젊게 유지하는 7가지 핵심 습관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매일 새로운 것 배우기입니다.
뇌는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시냅스 연결이 강화되고 신경가소성이 촉진됩니다. 예를 들어 악기 연주, 퍼즐 맞추기,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같은 간단한 일도 충분히 자극이 됩니다. 일본 도호쿠대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루 15분씩 새로운 활동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년 후 인지 기능 저하율이 30% 낮았습니다. 둘째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산소와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뇌 유래 신경영양인자 분비를 촉진해 신경세포 성장을 돕습니다. 특히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전신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가 이상적입니다. 셋째는 사회적 교류 유지입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언어 능력뿐 아니라 감정 조절 기능까지 자극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대화를 의식적으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봉사활동, 취미 모임, 종교활동 등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넷째는 뇌 건강식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처럼 채소, 과일, 견과류, 생선, 올리브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뇌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특히 해마,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중에는 뇌가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숙면이 필요하며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해마를 위축시키고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명상, 호흡, 운동, 요가 등이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는 두뇌를 위한 취미입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등 창의적인 활동은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춥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습관들은 별개로 보이지만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면 수면이 좋아지고 수면이 좋아지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또 사회적 교류는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주고 그 자체로 뇌 자극이 됩니다. 치매 예방은 어느 한 가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종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 습관들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하루 루틴과 뇌를 젊게 유지하는 실험적인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두뇌 젊게 유지 습관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 전략과 과학적 근거를 풀어드릴게요. 먼저 두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핵심 원리는 뇌세포 자체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뇌세포 간 연결망인 시냅스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세포 생성은 줄어들지만 뇌는 놀랍게도 신경가소성이라는 특성을 통해 기존 세포와 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고 새로운 연결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도시의 건물은 그대로여도 도로망과 교통 시스템을 계속 개선하면 도시 전체의 효율이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 들어도 새로운 길을 내고 오래된 길을 보수하면 교통체증이 줄어드는 것처럼 뇌도 더 빨라지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런던의 택시기사들을 연구한 하버드 대학 연구진이 있는데요. 이들은 매일 복잡한 도시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며 일하다 보니 뇌의 해마 부위가 일반인보다 훨씬 크고 발달해 있었다고 합니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의 핵심 부위로 치매와 직결되는데요. 이 연구는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뇌를 쓰면 구조적으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뇌 젊음을 위한 첫 번째 습관으로 매일 새로운 학습 자극 주기를 추천합니다. 여기서 학습이 꼭 책상 앞에 앉아 하는 공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익히는 것도 충분히 뇌에 도전이 됩니다. 실제로 72세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환자분이 계셨는데 6개월 후에 기억력 검사 점수가 향상되고 우울감이 줄어드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신체 활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 건강과 운동을 별개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치매 예방약이 바로 운동입니다. 걷기만 해도 뇌혈류가 증가하고 뇌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30분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해마의 부피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운동은
뇌에서 BDNF라는 단백질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 물질은 뇌세포의 성장과 연결을 돕는 뇌의 비료 역할을 합니다. 68세 때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낙담하던 한 남성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매일 아침 40분 걷기와 간단한 근력 운동을 1년간 지속한 결과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뚜렷이 늦춰졌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사회적 교류 유지입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의 다양한 부위가 덜 자극받게 됩니다. 사람과 대화하고 감정을 주고받는 것은 뇌에 복잡하고 강력한 자극을 주는데요. 특히 의사소통 중에는 언어 처리, 감정 조절, 기억 해상, 계획 실행 등 여러 뇌 영역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70세 은퇴 후 혼자 지내던 한 여성 환자분은 우울감과 건망증이 심해졌는데 마을 합창단에 가입해 매주 연습과 공연을 하면서 얼굴빛이 밝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연구에서도 사회적 고립이 치매 위험을 1.5배 이상 높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뇌 건강에는 지중해식 식단이 가장 좋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를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설탕, 트랜스지방은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뇌세포막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일주일에 2번 이상 고등어나 연어를 먹을 것을 권합니다. 실제로 5년간 지중해식 식단을 유지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40% 낮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중에는 낮 동안 쌓인 뇌 속 노폐물이 제거되는데 특히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효과적으로 청소됩니다. 이 물질이 뇌에 쌓이면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성인 기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이 필요하며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해마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가벼운 요가, 기공 등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하루 10분 명상을 꾸준히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검사 점수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청력 관리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난청이 치매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소리를 잘 듣지 못하면 뇌가 언어 처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인지 기능에 쓸 자원이 줄어듭니다. 난청이 있는 분들은 보청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습관은 뇌에 좋은 취미 갖기입니다. 퍼즐 맞추기, 바둑, 체스, 독서, 글쓰기, 심지어는 요리나 정원 가꾸기까지 뇌를 다양하게 쓰는 활동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습관은 금주와 절주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뇌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비타민 결핍을 유발해 기억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줄이고 가능하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 습관은 정기검진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모두 뇌혈관 건강을 해치고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 이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실제 사례와 이 10가지 습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이었던 74세 이정호 씨는 평생 버스 운전사로 일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했지만 은퇴 후 무기력감과 기억력 저하를 느끼셨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매일 아침 30분 빠르게 걷기와 하루에 신문 사설 한 편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이 씨는 아침마다 신문을 읽고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하루의 즐거움이 되었다고 하셨고 기억력 검사에서도 점수가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69세 박순자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집에서 홀로 지내며 점점 말수가 줄고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마을 도서관에서 하는 무료 그림 그리기 교실과 주 2회 수영을 추천했습니다. 처음엔 소극적이던 박 씨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활동을 즐기면서
표정이 밝아졌고 1년 후 인지 기능 저하가 멈춘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72세 김영철 씨는 사업 실패 후 우울증과 함께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우선 수면 습관을 교정하고 주 3회 근력 운동과 명상을 병행하게 했습니다. 4개월 후 김 씨는 불면증이 줄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례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핵심은 뇌를 다양한 방식으로 꾸준히 자극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건강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지만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 반드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 평생 치매 걱정 없는 두뇌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번 부분에서는 앞서 설명한 습관들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루틴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와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70대 의사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뇌 건강에 좋은 습관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시도하거나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1시간 운동하기, 매일 새로운 책 읽기, 매일 명상 30분 하기 등 목표를 너무 높이면 처음 며칠은 의욕적으로 하다가도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뇌 건강 관리도 마라톤처럼 장기전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하루 5분 걷기, 하루 한 페이지 책 읽기, 하루 1분 심호흡처럼 작은 습관부터 쌓아 올리면 뇌는 점점 변화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더 많은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 빈도입니다. 뇌에 좋은 자극은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자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만 3시간 독서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읽는 것이 뇌 연결망 강화에 더 유리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는 뇌를 단순히 기억력 훈련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뇌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기억력뿐 아니라 주의력, 판단력, 언어 능력, 감정 조절, 창의력 등 여러 영역을 골고루 자극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루틴을 만들 때 언어 자극, 신체 활동, 사회적 교류, 창의 활동이 모두 포함되도록 권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신문 기사를 소리 내어 읽으며 언어 자극을 주고, 오전에는 20분 걷기로 신체 활동을, 오후에는 친구나 가족과 통화하며 사회적 교류를, 저녁에는 색칠하기나 간단한 요리로 창의 활동을 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의 여러 부위가 고르게 자극받아 더 젊게 유지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환경 변화입니다. 뇌는 익숙한 환경에서는 덜 자극받습니다. 같은 길만 걷고 같은 사람만 만나고 같은 음식만 먹으면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환경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은 다른 길로 산책하고 새로운 카페를 가보고 평소와 다른 장르의 책을 읽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뇌에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뇌 건강에 해로운 요소를 줄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먼저 흡연은 뇌혈관을 좁히고 혈류를 줄여 뇌세포의 산소와 영양 공급을 방해합니다. 또 과도한 음주는 뇌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여기에 더해 수면 부족,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 소홀은 모두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혈압과 혈당을 방치하다가 5년 만에 뇌경색과 치매를 동시에 진단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운동과 식습관 개선만 꾸준히 해도 위험을 줄일 수 있었지만 나이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뇌 건강을 위한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가 삶의 질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스스로 원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는 한 번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초기에 관리하면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70대가 넘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운동하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분들을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그런 분들은 실제로도 인지 기능이 또래보다 훨씬 좋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뇌에 좋은 습관 하나를 선택해 실천해 보세요.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가 바로 평생 치매 걱정 없는 두뇌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뇌 건강은 특별한 사람들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 속 작은 선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선택을 시작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전해드린 평생 치매 걱정 없는 두뇌 절개 유지 습관 이야기를 잘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뇌 건강은 절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작은 습관이 5년,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제가 70대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을 보며 느낀 것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단 5분이라도 뇌에 좋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걷기, 독서, 대화, 새로운 경험 그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의 뇌가 젊어지고 삶의 활력이 돌아올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두뇌 건강 습관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실천 가능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